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상품 PT를 준비해 오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네. 상품 PT는 지원하는 회사의 상품으로 PT를 하는 게 좋다. 보통 이제 PT를 들어가게 되면 일부 그 1차의 경우에도 지원자들이 조금 용이하게 PT를 할 수 있도록 샘플을 이렇게 비치를 좀 해줘요. 네. 근데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도 꼭 그걸로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거든요. 예, 자율 PT를 할 수 있게 해줘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데 그냥 가급적이면 그 회사의 상품들을 샘플로 놓고 뭐 또 그 회사에서 파는 상품들을 해주면 익숙하잖아요. 그쵸. 모든 데 그러니까 친숙해서 마이너스 될 요소는 없거든요. 왜냐면 거기 계신 분들이 다 PD고 MD이기 때문에 네. 나한테 익숙한 상품을 만약에 되게 잘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그게 잘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확실히 유리한 거는 맞죠. 아마 이 친구 질문은 자율 PT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율 PT라고 하더라도. 예. 근데 사실 이제 홈쇼핑에서 거의 상품군들은 비슷해요. 뭐 어디만 독점을 하지 않는 한. 그쵸. 근데 가급적이면 그 회사에서 파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각 회사마다 같은 뭐 예를 들면 화장품 색조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브랜드를 이렇게 경쟁 상품으로 이렇게 각각 독점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현대를 지원하는데 CJ 독점 상품을 PT를 해.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센스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치, 센스가 없네. 아니 현대를 지원하는데 뭐 CJ 독점 상품을 PT를 하네. 그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센스가 조금 있으면. 있으면 네, 캐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원하는 회사의 상품을 준비하는 게 네네. 좋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제한적이라면 제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카테고리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카테고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보통 쇼호스트 준비할 때 네. 빨리 되는 친구는 6개월도 제가 봤습니다만 네, 네. 대부분은 잘하는 친구들도 1년, 2년 걸린 친구도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 거죠. 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 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차 PT는 대부분 자율 PT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준비해온 걸로 PT를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일단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가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1차 때는 내 필살기로 뭐든 보여줘야죠. 필살기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내가 자신 있는 카테고리를 하는 게 좋은데, 자,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자신 있는 카테고리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좀 너무 안 어울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어려. 내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내가 너무 어려요. 얼굴도 애띠고 너무 어려요. 목소리도 조금 애띄어요. 근데 내가 워낙 요리를 좋아해. 그래서 살림하는 걸 좋아해. 나름 그럴 수 있잖아. 그쵸, 그쵸. 뭐 외모가 어리다 그래.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주방용품이나 식품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내가 먹는 걸 또 좋아한다. 그래서 막 식품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핸들링하고 먹는 거 먹방을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주부, 면접관도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때는 내가 자신 있는 카테고리 상품을 하되 네. 그 남들이 봤을 때도 좀 자연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잘할 자신 없어요. 근데 물론 아주 잘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진짜 보너스 점수입니다. 그치. 반전. 되게 어려워 반전. 보이는데. 반전은 정말 뭐든 이겨요. 반전은 뭐든 뭐든 이긴다. 이기거든요. 그런데 반전을 못 줄 거면 그냥 자연스러운 걸 해라. 네. 반전을 못 줄 거면 자연스럽게.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카테고리도 준비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네. 키가 155야. 그러니까 네, 160이 네. 좀 안 돼. 근데 패션이야. 이런 경우. 저처럼 키장녀, 키장남들을 정말 옷을 센스 있게 해줄 수 있는, 네. 센스 있게 입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오늘 소개를 하겠다. 자켓을 소개하겠다, 뭐 바지를 소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런 반전 요소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입견이 패션은 키가 크고 뭐 이렇게 헌출하고 늘씬하고 이런 사람들만 소개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키가 작다고 해서 이런 팬츠를 못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키가 작으니까 자켓을 항상 뭐 이렇게 입어야 되는 오히려 길어 보이고 다리 길어 보이고 네. 내가 키 작지만 지금 몇으로 보이세요? 막 이렇게 어떤 뭔가 반전 요소를 줄 수 있는 그런 패션 상품들을 내가 설명을 잘 해주면 그건 또 플러스가 될 수 될 수도 있다. 네.
미용 상품이 자신이 있다. 네. 그래서 미용 상품 이제 PT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되게 잘했어. 그러면 면접관 분들이 꼭 그런 질문 하잖아요. 저기 있는 그런 식품 것도 한번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안 네. 어울릴 것 같은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어. 무조건 하셔야죠. 음. 그러니까 내가 안 어울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마인드를 철저하게 무장을 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안 어울릴 것 같은 이런 거 하시면 자격이 없습니다, 쇼호스가.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쇼호스트라는 건 생방송이잖아요. 그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하나로 그냥 내가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면접관들이 갑자기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그때는 그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괜찮아서 시키는 거거든요. 그쵸. 예, 괜찮아서 시키는 거예요. 한 번 더. 예, 아니 볼 이유가 없는 사람한테 왜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켰을 때는 그때 그냥 정말 이게 내 상품이려니. 마인드를 그냥 바꿔서. 마인드를 바꿔서 그냥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그런 거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예, 무조건 덤벼주셔야 무조건 됩니다. 내가 네. 소비자의 입장에서 네, 무조건 하셔야죠. 그냥, 네. 기분 좋게. 네. 이분 진짜 꼼꼼하다. 카테고리별 상세 정보 등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이것도 정말 뭐 같은 얘기예요. 어떤 답이 베스트인가.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면접관이 그런 거를 물어봤던 의도는 이 사람이 이 상품의 상세한 스펙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알려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센스 있게 대답할 줄 아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걸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어떡하지? 이걸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 상품에 대한 그냥 내 경험을 갖고 센스 있게 한마디 이렇게 치셔도 되고 전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저희 그 쇼호스트 중에도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은 이제 면접 볼 때 명품백을 하다가 갑자기 사우라 가방을 팔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이제 질문을 명품백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면 여러분 자 명품 그 이상의 가치를 주는 이런 가방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오히려 저렴하지만 보시면 굉장히 명품처럼 내가 이걸 들 수 있다라는 걸로 오히려 이걸 장점으로 이 단점을 이렇게 되게 승화시켜서 자기가 이렇게 면접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내가 그냥 딱 보여지는 이 상품에 대해서 막 뭐 스펙이라든가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 보이세요? 이게 저렴하게 보이십니까? 이 명품들과 나란히 있어도 전혀 전혀 손색이 없죠. 이 가격 보시면 놀라실걸요? 아예 이렇게 치면 그것을 센스 있게 본다는 거예요, 면접관들은. 예. 근데 거기서 오히려 당황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려고 막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뭔가 자연스럽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펙이라 내가 모르는 카테고리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를 내 경험이거나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좀 직관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센스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면접관들이. 남자들한테 갑자기 안 쓰는 색조 화장품을 팔아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립스틱을 팔아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이 립스틱을 어떻게 뭐 성분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이런 거야. 저는 제 여자친구를 위해서 과감하게 이 상품을 골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립스틱은 여자들이 고르는 게 아니에요. 립스틱의 색깔을 보는 건 남자입니다. 남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센스 있게 친다든가 이렇게 시각을 바꿔서 설명을 하는 그러면 센스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평상시에 또 키워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참 센스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는데 상품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그거를 계속 가지고 놀다 보면 생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도 이 상품을 워낙 많이 다뤄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평상시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이 상품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무의식,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믿으세요. 내가 평상시에 내 잠재의식 속에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게 그 어느 순간에 딱 됐을 때는 탁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능력이 있어도 좀 오래 준비한 친구들이 결국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단기간에 뭐 그거는 이제 되는 정말 친구들이, 타고난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사실 포기해야 되는데 연예인도 그렇잖아요. 막 그 한 편의 그 작품으로 정말 대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꾸준한 작품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대중의 신뢰를 얻어서 이제 그 인기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벼락스타라고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그 한 편에서 매력을 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운도 있고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타고난 건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쵸. 내가 차곡차곡 쌓여진 것은 어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쇼호스트 지망생들도 보면 한 1년 넘게 2년 넘게 계속 모여서 상품 갖고 스터디를 맞아. 한 친구들이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툭 하면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게 또 티가 납니다. 면접관들이 봤을 때도 저 친구가 굉장히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그 상품에 대한 그 말하는 깊이가 있네. 이런 것들이 보여요. 확실히 달라요. 네. 준비 좀 오래 한, 제대로 오래 한 친구들. 맞아요. 특히 이런 긴급 질문을 했거나 좀 이렇게 돌발적인 그런 이제 PT를 시켰을 때 정말 확실하게 그 격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항상 그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네. 그 기회가 나한테 올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를 가지고 내가 공부할 때 쓰는 볼펜, 또 내가 이렇게 뭔가 연출할 때 쓰는 볼펜, 아니면 머리에 그 비닐 이렇게 뭐가 없을 때 이렇게 꼽는 용으로 쓰는 볼펜,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활용하듯이 내가 PT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상황에 나를 놓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자, 그 2차 내가 1차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2차에 오면 그 샘플이 준비되어 있는 상품에서 내가 PT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스튜디오에 샘플을 놓을 때 어떤 걸 놓을 수 있겠어요? 막 큰 부피 큰 거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가전이니 뭐 이런 전기 상품들은 거의 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할 게 뻔합니다. 미용, 화장품, 예, 그 색조 몇 개 있고요. 쿠션. 옷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발류들 있고요. 속옷. 가방 이런 게 다예요. 그러니까 식품은 한라봉 같은 거. 그렇죠. 네, 그 정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팩된 거 그냥 팩 들고 그냥 설명하는 정도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뭔가 상품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게 안 보셔도 돼요. 그 안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 내가 이제 나 옷을 자신 있으니까 나 좀 패션 쪽 상품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의류를 하실 때 내가 여름에 만약에 PT를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여름 옷을 입고 있으니까 대부분 여름 옷 갖고 연습을 하시잖아요. 안 돼요. 가을 옷이나 겨울 옷 갖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 샘플이요. 없어요, 여름께. 우리가 여름 옷을 판매하는 시즌에는 이미 그 여름 옷은 겨울에 준비했어요. 저희가 여름에 파는 거기 때문에 방송 그 나가는 거 말고 여기다 스튜디오에 쇼스트 갖다 놓을 샘플은 이미 다음 걸 준비할 샘플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거의 100% 그 샘플이 갑니다. 그러니까 가을 옷이나 겨울 옷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을 하시고요. 겨울이면 봄이나 여름 옷을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뽑는 그 시험 보는 그 시점보다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그때의 옷을 준비를 해오는 게 근데 대부분이 간절기 옷이기 때문에 자켓류들, 뭐 바지나 아니면 트레이닝복 뭐 이런 류들이 남자들은 슈트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뭐니 뭐니 해도 그 회사에서 요즘 잘 나가는 상품들을 좀 보면 되겠죠. 그럼요. 그걸 좀 미리 보고 오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이 보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또 너무 쫓아해. 따라해. 우리가 이제 쪼라고 얘기하거든요. 쪼. 이 보통 너무 이렇게 쇼트들을 많이 따라해서 흉내를 좀 내면 그냥 볼 땐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땐 잘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내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남의 옷 걸친 듯한 느낌, 좀 그러니까, 식상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경험이라도 내 거를 좀 넣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스토리를 넣어라.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홈쇼핑 합격에 중요한 3가지만 꼽는다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그러니까 기본은 돼야 돼요. 솔직히. 네. 뭐 어떤 개성이고 뭐 다 좋은데요. 기본기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좀 힘들어요. 적응도 그렇고.
인성이든 내가 어떤 역량이든 기본기는 좀 이렇게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거. 근데 두 번째가 센스예요. 예. 그래서 이런 돌발 질문에 얼마나 잘 내가 대응을 하고 센스 있게 하느냐, 인사말 얼마나 센스 있게 하느냐, 이거가 크게 좌우하고요. 세 번째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할지 몰라도 외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모라는 게 꼭 예뻐야 된다, 뭐 화려하게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청자들이 봤을 때 편안하고 무난하고 또 외모에서 뭔가 이런 거부감이나 이런 게 없는 그러면서도 오히려 좀 더 예뻐 보이고 같은 외모지만 더 좀 러블리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 상품에 따라서 그 상품에 좀 최적화된 외모를 갖췄다면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기본기, 센스, 외모 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네. 홈쇼핑은 요즘은 무조건 외모부터 본다. 근데 이제 외모에 대한 그 선입견이 뭐냐면 무조건 예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예뻐서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면 면접관들이 남자들도 많고 이 예쁜 거를 좋아하는데 예쁘신 분을 좋아하는 남자들도 좀 그렇죠. 솔직히 기왕이면. 그리고 화면에서도 기왕이면 아름다운 분이 나와서 설명도 잘해주면 좋죠. 예. 근데 그 예쁘다는 기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또 화려하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품의 카테고리에 잘 어울리는 외모를 좀 추구하는. 그러니까 내가 패션을 하는데 기왕이면 좀 이렇게 늘씬하고 좀 이렇게 서구적인 외모나 이렇게 뭔가 패션을 좀 잘 이렇게 소화할 것 같은 외모면 선호하겠죠. 그쵸. 근데 내가 이제 주방이나 생활 쪽에 쇼호스트를 뽑는다. 그러면 그런 외모보다는 뭔가 귀엽고 좀 러블리한 그런 이미지를 가진 또 지원자가 더 눈에 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좀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외모의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예쁘고 막 늘씬하고 길고 뭐 기럭지 되고 이런 사람들만 합격한다. 이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모를 같은 외모라도 좀 인상이 중요한 그렇죠. 것 인상이죠. 같아요. 좀 외모라는 많이 웃는 맞아요. 게 좋지 않아요? 맞아요. 예. 네. 인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예. 인상과 이미지죠. 인상과 이미지. 좀 늘 웃으면서 맞아요. 밝게 네. 밝은 이미지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웃는 상의 얼굴이 유리해요. 어. 어쨌든. 네. 평상시 많이 웃어야겠네. 웃고 그렇죠. 네, 많이 웃고. 발음 발성도 신경 쓰면서 네, 얘기하고. 맞아요. 뭐 또 하나 있을까요? 뭐 꿀팁? 꿀팁이라기보다 하지 말아야 될. 그래.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펑크루시